그 와중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수요가 계속 살아있으면 웬만큼만 가격이 조금 조절을 받아도 이제 다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 내에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서울뿐 아니라 이제 분당이랑 일산, 네. 일기 신도시들이 정말 좀 좋은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또 억 단위로 떨어지는 곳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왜 좀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일까요? 일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네. 대전이나 세종 뭐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그 유동장의 어떤 특징인 거죠. 본래는 부동산 가격이 뭐 이렇게 몇 달 사이에 몇십 %씩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시장이 과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등,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하자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건데, 일산하고 분당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일산의 현재 전세율이 대략 한 60% 중후반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산은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수도권 내에서. 네. 분당은 일산에 비하면 이제 낮은 편이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세가율이 낮은데도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는 말은 이 실거주 가치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쪽으로 거의 뭐 IT 기업들이라든지 개발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기대값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자산의 가치가 더 많이 반영이 된 곳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아직도 이제 잘 버티고 있고 사실 이제 거주 환경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제 높이 평가받는 그런 지역들이고 이 두 군데가 전부 다 이제 일기 신도시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뭐 이 문제 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에도 한참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 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도 많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법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좀 네. 많이 있고, 절차를 다 밟아서 가야 되는 건데, 절차가 아직 그렇게 진행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여기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뭐 분당이나 일산 같은 일기 신도시에 이런 그 오버슈팅이 됐다가 이제 빠지는 상황에서도 네. 버티는 어떤 지지선이 돼줄 거고, 만약에 이게 좀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가고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진다고 하면 이 자산으로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같은 경기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일기 신도시처럼 좀 떨어진 데도 있는 반면에 조금씩 오르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경기도 전체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네. 와중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의 일부가 가격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중심이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게 이제 영향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파동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는 불이 꺼졌는데 네. 끝에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기간이 처음에 중심지에서 일단 오를 거잖아요. 네. 그럼 끝까지 퍼져나가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빨리 흘러갈 것 같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랫동안 지체가 되나요? 거리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르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생활권, 동이나 네. 구 단위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 네. 동이나 구 단위에서 대장이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 거의 일주일 안에 어느 일주일.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구 단위를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보 전달이 좀 늦어져요. 그리고 인터넷이랑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네. 네. 이거는 인터넷이 아니고 사람의 인지 능력에 달린 문제예요. 네. 사람의 인지 능력이 생각보다 느려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네. 오르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저기 오르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오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영통에 살아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강남이 오르는데 그게 우리 동네랑 무슨 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겠죠? 그렇죠. 강남이 오르고 그게 분당을 거쳐서 오기 시작하면 이제 분당도 많이 올랐네. 그럼 혹시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감이 네네.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이게 번져오는 그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 가장 끝단에 있는 애들이 이제 가장 늦게 예, 그런 어떤 잠불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곳들은 잠불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남아서 이렇게 가격 상승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 곳들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네.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살면서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동네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지역들이 이제 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 인근의 핵심 지역들의 상승이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대구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구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회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 지금 샀을 때의 수익이 이제 예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대구의 시장이 하락이 멈췄느냐? 네. 저는 아직은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공급량도 이제 앞으로 한참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내년이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 또 많이 있죠. 그 뒤 2024년까지도. 네. 네. 이게 관리 처분 떨어져가지고 이제 공사 들어갈 분양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물량들이 거의 한 4만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아직 하락이 멈춘 상황이 아니라서 네. 기회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의미에서의 어떤 기회다라고 하면 이 대구 같은 지역들이 하락을 경험하고 나서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다시 턴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시점으로서는 이제 볼만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 또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를 좀. 그게 이제 거래량인 거예요. 그렇게 보려면 거래량이 조금 폭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특징들을 몇 네. 가지 지표만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예상하는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한번 보실 만한 거죠. 네. 그럼 대구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역이 대전과 네. 세종 쪽이에요. 네. 여기도 이제 가격이 좀 좋았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두 지역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에 이제 일산 분당하고 이제 동일한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관심을 많이 받는 거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향후에 뭐 전에 의회 이전 이야기도 좀 있었죠. 많았죠. 네. 그런 거 한번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막 들썩거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세종 자산으로서의 성격.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계속 넘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항상 이걸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거주지로서의 이제 주택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가치. 지금 현재는 이 거주지로서의 가치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평가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받아야 이제 그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대전도 같이 세종이랑 비슷한 그렇죠. 효과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이게 대전, 세종을 사실상 하나로 묶어서 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참 그랬죠. 대전이 사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가격이 싼 쪽에 이제 속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특징이 뭐냐면 세종의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네. 세종의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얘가 못 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같이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종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대전의 움직임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지방은 지역 가리지 않고 다 침체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생각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사는 동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네. 사는 동네에도 대장 아파트가 있고 이제 2군 아파트, 3군 아파트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이제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죠. 그쵸. 그러면 얘 가격에 따라서 나머지가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경기도의 지방들이 출렁거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수요가 계속 살아있으면 웬만큼만 가격이 조금 조절을 받아도 이제 다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들어가고 나와요. 싶어 하겠죠. 네. 지역에도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역 내에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성구에서도 학군이 좋은 몇몇 이제 동네들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으면 이제 해운대라든지 뭐 광안동이라든지 몇몇 이제 지역들이 될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조만간 그 남천동에 남천 삼익빛이 재건축이 이제 돼요. 그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왜냐하면 돈이 있는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부산은 그게 이제 해운대하고 바닷가 주변으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센텀이라든지 마린시티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거의 한 10년, 15년 이렇게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한 것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새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진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되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이건 부산의 어떤 특징이에요. 대구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지역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게 가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에 얘 가격이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그 지역 안에서는 노른자니까 이제 버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지역 간에서도 이제 지역 내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방이라고 해서 인구가 다 줄어드는 거 아니고 오히려 수요가 있는 곳,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워너비 지역 그렇죠. 이런 데는 계속해서 인구가 좀 몰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구 줄어든다고 서울대 경쟁률이 내려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다 많이 몰려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하는 학생분들은 그렇죠. 거의 다 서울대를 지원할 테니까. 네. 그 부산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대구라든지 네. 뭐 이렇게 울산이라든지 그런 지역들도 그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이 선호하는 곳들은 살아남을 거고 관심을 못 받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정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로서 수요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곳을 좀 더 많은 곳을 좀 지켜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곳을 지켜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인구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소득이나 네. 이제 그 업체 숫자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일자리라고 않을까. 봐야 될까요? 네네. 이게 좀 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 소득을 뽑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이제 카드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네. 거고 그리고 이제 통신사에서도 이런 소득을 추정하기도 하고 KCB에서 이제 나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을 뽑아내서 어떤 지역에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지를 파악하신다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강남 쪽에 뭐 많이 계실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건 추정인 거고 실제로 이제 뽑아봤을 때 데이터로. 어디에 네. 계시는 분들이 소득이 높고 그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것들이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